더 깊이, 더 자세히 짚어보는 코너죠.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고수의 마수 토론,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 속보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지금 막바지 인사가 하는 지금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두 후보,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최종 2인으로 1, 2위 선출이 되었고 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절차대로 다시 한번 토론회와 투표를 거쳐서 오는 26일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새 대표로 선출될 예정입니다. 김문수, 장동혁 이 두 사람의 재대결로 국민의힘 새 대표가 26일 선출될 예정입니다. 사실 예측대로 거의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고위원 선거 결과도 그렇고 그동안 좀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바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을 좀 그래도 좀 가졌었는데 역시나라는 그런 결과를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결선 투표에 간다고 하더라도 찬탄파와 반탄파가 한 분씩 올라가는 것이 조금 더 국민의 힘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국민의 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기본적으로는 반탄파 또는 윤호개인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구조,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예. 좀 전에 최고위원도 언급 주셨습니다만 최고위원 네 분의 후보, 저 청년 최고위원까지 해서 5분의 최고위원 중에 그중에 반탄파가 3분, 그리고 찬탄파가 2분밖에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는 반탄파 지도부가 압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여서 앞으로 국민의힘에게 국민들이 희망을 좀 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이지 않나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답변에 이어서 지금 결선에서 누가 되더라도 사실은 좀 강경한 윤호개인 쪽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김문수, 장동혁 두 분의 노선 차이를 굳이 얘기하자면 있기는 있어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계엄에 대해서 또 탄핵에 대해서 내놓은 그동안 두 분의 입장은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당원 그리고 지지자분들의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대표가 되더라도 당의 앞날이 그렇게 순탄치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러면 결선 투표의 글쎄요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또는 지금 그렇게 눈여겨볼 게 없다라고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되냐가 또 방향 설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건 정말 굉장히 큰 사건이 될 겁니다. 네. 그동안 장동혁 후보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 행동들, 특히나 어떤 연설을 통해서 나타났던 본인의 그 진짜 심정, 그 심정의 그 강도 이런 것들을 볼 때 장동혁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되면은 당이 정말 온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그것보다는 좀 더 온건한 입장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결선 투표에 임하는 당원과 국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장동혁 후보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일들로 인해서 극렬한 반대층을 생산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소위 말하는 응징 투표의 가능성이 있어서 선거 전략상으로는 그 활동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그런 분석이 많잖아요. 따라서 결선 투표에 있어서의 어떤 결과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좀 더 예. 높다고 봐야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장동혁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 쪽의 당선이 조금 더 나은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일부 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장동혁 후보가 지난 캠페인 기간 동안 보여줬던 모습들 굉장히 극우화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이 지금 소위 찬탄파 분들에게는 당을 나가라라는 부분들까지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후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그 국민의힘은 이제 분당 우려가 나오는데 그 우려가 그냥 기우 정도가 아니라 현실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장동혁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 예. 만약에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지명직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또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힘이 과연 이 오늘 결과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상 이제 반탄파 또는 내란을 옹호하고 지지했다라는 비난까지도 감수하겠다라는 것이 당원들의 의사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건전한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국민의힘으로 다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걱정이 저는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제 옆에 계신 두 분 다 앞날을 아주 걱정하는 그런 취지의 목소리를 많이 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갤럽에서 발표한 정당 지지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5%로 지난주보다 두 정당이 모두 3%포인트씩 상승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두 정당의 격차는 19%포인트로 여전히 국민의힘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입니다. 보통 전당대회 시즌이면 조금 올라가는 편이긴 한데 이런 컨벤션 효과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민주당도 올랐기 때문에 예. 또 같은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뭐 컨벤션 효과라든지 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보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여전히 격차는 20에 가깝고요. 진정한 평가가 나오려면 정말 정식 지도부가 완전하게 출범을 해서 그 며칠 동안 출범 직후에 보여준 모습으로 이제 평가받는 것을 진정한 컨벤션 효과라고 봐야 할 텐데 예. 아직 저희 대표가 확실하게 뽑히지 않은 상태여서 다음 주에 같은 회사의 같은 조사에서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올지 그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많은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셨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은 지금 후보군으로 나오셨던 분들보다는 전한길 씨 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 같은 두 분이 예.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가장 핵심 키맨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그 말씀들이 나올 정도였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 전당대회를 통한 그런 상승 효과는 사실은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정식 지도부가 출범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그 상승 동력을 가져갈 수 있을까? 오히려 지금 이제 농공행상이 또 시작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또 전한길 씨가 본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본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함께 품고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의 주류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함으로써 본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또 과시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썩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국민들께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은 좀 상당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아무튼 다음 주 26일이면 흔히 말하는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당 안팎으로 처리할 문제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오늘 한 기사가 떴는데요.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다라고 그렇게 예견한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조만간 조사 일정을 조율한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재청구 방침까지 밝힌 터라 당 지도부 또는 당과 특검 수사기관 사이의 어떤 갈등 양국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비대위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았다고 볼 수 있고 또 예. 후보자들도 물리적으로 뭐 당사 현관에서 이렇게 기거하면서 물리적으로 막는 장면이 보여졌는데 예. 새 지도부가 출범한 후에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막는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여론을 바꾼다든지 또는 뭔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특검에서 당원 명부를 가져가겠다는 것만은 막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예. 또 이 새 지도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당의 이 분열상을 조기에 진정시켜야 될 의무가 또 있습니다. 이 작업과 함께 특검으로부터의 수사 칼날에 대해서도 방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예. 아마 출범 직후부터 대단히 바쁘게 그리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김문수, 장동혁 후보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순순히 뭐 협조하자라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뭐 협조를 그 이미 제출 방식으로라도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예.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지금 당장 조사해야 하는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특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검이 물러설 생각이 없을 것이고 또 물러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압수수색을 받은 지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측에서 나오는 어떤 그 자료들 지금 이제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온 것들 문자 메시지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지금 권성동 의원이 당시에 통일교 쪽하고 상당히 유착 관계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 특히 통일교가 어떤 뭐 뇌물, 뭐 김건희 씨에 대한 뇌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의 당원에 가입했고 또 그 가입된 이 조직된 힘을 가지고 국민의힘의 어떤 그 전당대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 지금 사실상 이 증거로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극렬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이걸 조사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방식이고요. 뭐 지금 그 국민의힘의 모든 500만 명의 당원 명부를 다 압수해가겠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통일교의 명단과 교인 명단과 특정한 시기에 국민의힘에 가입된 사람들의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해서 당시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집단적인 가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전당대회 날인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0번이고 100번이고 국민의힘은 해산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장 둘 중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글쎄요. 앞으로 여야 관계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청래 당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다고 봤는데 예. 이제 여당 대표잖아요. 여당 대표된 입장에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국민들 전체를 봤을 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저희 당하고 악수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악수는 사람하고만 한다고 했는데 본인 당선되고 나서 제1야당에 예방도 안 했어요. 그런데 26일에 저희 당의 새 대표가 선출이 되면 아마 그 대표는 민주당 대표를 예방을 할 겁니다. 예.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오겠다는 사람을 안 받겠다고 할 건지 거기서부터도 시험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앞서면 안 된다. 지금 얘기한 것도 위원정당 심판 제소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 당대표와 생각이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법여권 내부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분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체계에도 없는 것을 자꾸 국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법여권 전체로 봐서도 좋지 않다. 이 말씀이 너무 앞서서 예. 좀 자제해 주시기로 부탁드립니다. 다만 또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뭔가 내란 의혹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여론도 못지 않습니다. 사과 정도는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그건 기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12.3 비상겸 특히 내란 상황 사태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과거의 통진당 사례를 보면은 통진당은 내란 예비 음모입니다. 예비 음모조차도 당이 해산되고 또 당시에 통진당 같은 경우는 내란 선동죄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8개월 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어떤 겁니까?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라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한다라는 지금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거기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40명이 넘는 국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나가가지고 몸으로 스크럼을 짜고 체포를 방해했고, 예.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도 지금 일정하게 누군가 이 뒤에서 조직적으로 선동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내란 특검을 통해서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가 아니라 이런 과정들, 지금 많은 의혹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민주적으로 정당을 운영해야 한다라는 헌법 정신을 위반한 그런 측면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경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그 부분과 절연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의 길로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 출범할 지도부가 합당한 책임을 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